저희가 어제 분위기 좋을 때는 예. 야, 썸머랠리 간다. 예. 하룻밤 사이에 또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6시에 함께 시작하는 성공습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슈퍼위크인데 오늘은 또 진짜 슈퍼데이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도 저희만큼 잠 안 자고 일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일찍 나오셔갖고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슈퍼데이, 슈퍼위크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어울릴 수밖에 없는 날인데 네. 오늘 저녁에는 무조건 이 얘기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FOMC가 있지 않습니까? 75bp를 올린다라는 내용은 다 선반영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을까요? 사실 뭐 이게 1%까지 얘기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뭐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쏙 들어갔고 그냥 0.75 정도니까 시장은 이제 뭐 사실 그때 한번 1% 인상까지 한번 반영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0.75% 올리는 것 자체는 뭐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과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이제 또 8월 달에 그 잭슨홀 미팅도 있고 또 9월 같은 경우 이제 FOMC가 또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그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0.5로 가는 경로를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이번이 좀 가장 정점이 있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게 본다라면은 9월 달에 대한 힌트가 좀 이번에 나왔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또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긴축 속도에 대해서 좀 완화 시그널을 좀 준다라면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FOMC도 FOMC인데 사실 지금 요즘에 보시면은 뭐 미국이 오늘 좀 비록 좀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미국도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올랐었고 한국 증시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데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가치 악재로 봤던 그 데이터를 이제는 그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지표가 좀 사실 6월달 데이터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오히려 그 후로 증시는 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제유가만 뭐 갑자기 뭐 너무 또 급등을 한다거나 원자재 가격이 뭐 급등 이런 현상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국 이번에 FOMC 뭐 이번 오늘 있을 요걸 좀 계기로 해서 좀 긴축 스탠스는 이제 예전보다는 좀 완화된 스탠스로 가면서 좀 더 숨통이 트이는 그런 구간으로 좀 가진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팩트만 보자면 상반기에 오늘 이번 주에 만약에 75bp 올리면 2.25%에서 2.5%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연말에 예상하는 기준금리가 3.5%이기 때문에 상반기 250bp, 남은 하반기 100bp. 상반기의 긴축 강도보다는 뭐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물론 근데 레벨이 높아진다는 부담은 네.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의 상승이 더 치고 나가지 않거나 이러지 않으면 뭐 어떻게 보면 긴축은 좀 상당 부분 이게 많이 반영이 됐다.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FOMC 이후에 좀 서머랠리 아니면 좀 반등이라도 조금 더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2,400까지 네. 온 것도 다행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뭐 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V자 반등 사실 원하시지만 그건 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제일 지금 리스크가 좀 유럽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지금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지금 너무나 좀 약한 상황인데 사실 그 우리나라 증시가 보면은 결국 이제 유로화 강할 때 항상 좋았어요. 유로화 강할 때 같이 가고 유로화 꺾일 때 이게 한 2017년부터 저 조사해 보니까 거의 흡사합니다. 코스피 지수 방향이 유로화랑 거의 같이 움직여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동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이제 달러죠. 예, 달러는 이제 또 반대로 가니까 달러화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한 게 유로화가 한 절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20%가 또 엔화니까 이 두 개 합치면 70%나 돼요. 근데 지금 유로와 엔화가 동반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사실 아무리 좋아도 이 원화가 강하게 가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구조였던 거죠. 이 상황에서 유가까지 강하니까 무역수지 적자 나가지고 한국은 더 이제 힘들었던 그런 구간인데 다행스럽게도 뭐 유로와 엔화가 뭐 이렇게
그 아주 이제 더 약해지는 좀 그러니까 상황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환경을 보면 달러도 좀 정체돼 있고 유로와 엔화도 조금 이제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환율 면에서는 좀 숨통이 좀 튀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국내 증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항상 좀 뭐 그 부동산 문제가 나오지만 중국 정부가 좀 컨트롤 하기를 좀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하반기 목표치 5.5% 이거 달성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인프라 투자라든가 좀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 좋았던 요인들이 약간 이게 뭐 엄청 좋아집니다 이게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방향은 좀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뭐 이게 지표가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변곡점에서 이게 방향이 바뀔 때 투자들이 좀 더 이 좀 확신을 갖고 좀 투자를 하는 편인데 그런 예.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신중호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아직도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PBR 0.9배가 2,28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한 배가 2,500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랠리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좀 뭐 많은 분이 또 요즘에 그러시더라고 올라오니까 이거 좀 주식 비중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예. 그거는 모르겠어요. 2,500이 정답이 아니라 적어도 PBR 한 배 이상 간 후에 자기 포지션을 보고 그때 가서 내가 현금을 늘릴지 그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PBR 한 배 이하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고민은 아직은 좀 할 필요는 없다. 좀 그렇게 보고 조금 있습니다. 더 누려도 네. 된다. PBR 1배면 그럼 지수가 어느 정도 선입니까? 2,500 정도. 2,500. 예.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주식이 오를 때마다 주식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가져갈 구간은 아직 아니다. 네. 조금 더 누려도 된다. 네. 좀. 그러면 저희가 왜 썸머레이를 얘기를 했냐면 이번 주에 슈퍼위크라서 불확실성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희망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씩 다시 좀 안도의 랠리를 이어가면서 지수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 하신다라고 말을 정리해도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업종인지가 예.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시장 보니까 확실히 좀 분위기가 바뀐 게 뭐냐면은 예. 이게 시장이 이제 많은 참가자들도 다 막 경제 지표만 봤어요. 투자들이. 근데 요즘에는 약간 이제 기업이나 산업도 좀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업종 쪽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이건 좀 굉장히 바람직한 그렇죠. 현상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8월에 뭐 어느 게 갈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정부 정책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관련해가지고 반도체하고 건설업종 좀 계속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건설도 말씀하신 것처럼 250만 호 그 주택 공급 정책 8월 둘째 주에 발표한다고 이미 언급이 나왔고 그거와 더불어서 해외 5대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한다고 했는데 요게 보니까 사우디의 뭐 네옴시티라든가 뭐 인도네시아의 그 조코이 대통령이 오늘 또 방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도 좋지만 해외 인프라 쪽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한다라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걸 예고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8월에 건설주는 정책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반도체는 뭐 아시겠지만 340조 원 대규모 이제 전략 발표를 했는데 뭐 정부가 이걸 뭐 그냥 허투루 좀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분명히 좀 좋아지는 반도체 기업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아까 제가 중국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좀 최근에 약간 어쨌든 조금씩 이제 소비가 좀 개선되는 이번에도 뭐 소비 지표 잘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 본다라면은 중국의 IT 소비가 좀 늘 것 같아서 중국 IT 소비가 늘면 또 가장 수혜받는 업종이 MLCC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8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요즘 주도주가 이방자잖아요. 이방자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그것도 모릅니까? 이 짱이에요. 방자라 그래서. 이 반자. 저희 반자. 그 개미 투자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자에서 좀 바뀌나요? 그러면 건반 뭐예요? 건반 L? 중? 근데 저는 이제 바뀝니까? 이게 자동차 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요. 모빌리티. 워낙 예. 밸류가 싼데 2차 전지 왜 빠졌죠? 2차 전지는 사실 좀 양극재가 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도 다 달라요. 근데 2차 전지는 좀 장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뭐 SK 최태원 회장하고 뭐 바이든 대통령 화상 전화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투자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미국 쪽에. 그래서 장비는 좋은데 양극재나 소재는 뭐 아시겠지만 너무 밸류가 좀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가리자.
지금은 좀 덜 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강세장이면 주도주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지금 강세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도 생명력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산도 우리 지금 모르는 거 아니고 이번 주에 아마 폴란드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거 발표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뉴스에 팔아라 또 이렇게 되겠죠.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방자란 얘기 나오지만 이 중에선 저는 배터리 장비나 아니면 자동차 쪽은 좀 괜찮은데 방산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좀 투자 주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된 게 건설주 정도네요. MLCC 관련 주식도 계속 얘기가 나왔고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환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8월에는 또 MSCI 리뷰가 있어요. 물론 반기 리뷰보다는 조금만 네.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분기 리뷰에서도 종목별 편출 리뷰에 따른 아이디어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보니까 그 카카오페이가 이게 근데 결정은 돼봐야죠. 8월 10일 날 결론이 그렇죠. 나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증권가에서 예측하기로는 카카오페이가 아마 신규 편입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가장 관심사가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오늘 풀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동 비율이 올라가서 비중이 늘어날 거냐 요건데 어떤 분은 8월에 아마 더 비중 늘어날 것 같다. 아니다. 11월이다. 이렇게 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8월 10일 날 LG엔솔이 만약에 그 유동 비율이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편입이 좀 더 늘어난다라면은 LG엔솔 수급에는 숨통이 좀 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역시 8월 3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 같아요. 이때 이제 사우디가 모르겠습니다. 기대들은 아직은 안 하고 계시지만 예. 증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정말 의외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되면. 그렇죠. 근데 이게 8월이 될지 9월에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8월이나 9월 중에 사우디 증산 좀 얘기가 나온다면 그게 좀 한 번에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 또 나스닥이 출렁이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세계 경제 전망 어두워지는 거 보면서 이것 봐 역시 안심하기 어려워 라는 경계감이 또 들었는데 그래도 지수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두 네. 분 이게 모두. 보니까 오늘도 예. 그 시간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네. 알파벳 다 괜찮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내용들이. 예. 그래서 시장은 좀 나쁘지 않다. 예. 일단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고 하셨고 네. 이 방자 가운데서 방은 반도체가 아니라 방산. 아, 예, 방사는 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자동차는 좋고 2차 전지는 종목별로 선별하자. 그리고 추가된 것이 건설주와 또 MLCC에 대한 네. 관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인사이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